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선투현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금리 환율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다주택 규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을 부활하겠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문정부의 규제 3종 세트를 폐기한다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양도취득세 낮추고 주담대를 허용해서 부동산 연착륙에 총력전을 하겠다. 자, 윤 대통령 조세 부담 대폭 완화할 것이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자, 모두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계 경제는 침체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정부는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 내수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부동산 거래를 살리는 것인데요. 부동산 거래가 늘면 공인중개사님, 가구업 사장님, 인테리어 사장님, 입주청소 사장님, 이사업체 사장님, 가전제품 사장님, 중국집 사장님 등등 모두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자,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부동산 거래가 늘면 정부의 세수도 늘어납니다. 자, 문제는 법 개정도 필요한데 민주당은 계속 반대할 것입니다. 자, 2030 경제 정책 방향. 다주택 LTV 30%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을 것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징벌 규제 3종이 완화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주택자는 집을 사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는 전세가가 많이 오를 때인데요. 향후 전세가가 크게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주택자는 집값이 오를 때 사지 못하지만 하락할 때는 더 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부는 먼저 무주택자의 혜택을 주었지만 거래가 살아나지 못하면 다주택자까지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큰 방향성이죠. 1차 혜택으로 집을 안 산다면 2차, 3차, 4차, 5차 혜택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법 개정을 계속 반대할 것입니다. 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8호 제곱미터 이하 10년 장기로 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면적에 따라 취득세 최대 100% 감면 월세 세액 공제 주택 3억에서 4억으로 이렇게 상향한다고 합니다. 자, 윤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혜택을 주었다가 도로 뺏는 문정부에서 크게 속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큰 혜택이 아니면 임대사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킹달러 힘 빠지자 금은 ETF가 기세에 등등하다고 하는데요. 자, 국제금 선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귀금속 ETF도 크게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자, 금투자 추천합니다. 자, 얼어붙은 청약 마포 대전만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둔촌주공도 청약이 실패한 것이 아닌데 기사에서 너무 과장되게 실패라고 그렇게 나왔죠. 자, 분양가가 싸면 통한다고 하는데요. 네, 가성비라고 할까요? 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물건은 이렇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습니다. 자,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청약이 미분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 일시 조정기입니다. 자, 조정기도 머지 않아서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상승장은 2026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자,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서울 내 집 마련 14년 걸린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국토부의 2021년 주거실태 조사입니다. 자, 집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자, 한국 외 선진국 수도에서 소득의 50에서 60%는 모두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축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한국의 주거비는 소득의 20, 30%에 불과했습니다. 자, 14년 모아서 집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혼 때는 작은 집에서 시작하고 조금씩 더 큰 집,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14년 모은다는 것 자체가 멍청한 발상이고 14년 모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부부가 맞벌이 하면 7년으로 줄어들겠죠. 7년간 한 사람의 소득은 생활비로 쓰고 50% 대출 받으면 7년 만에 서울에 집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은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방 원정 투자도 사상 최저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 거주자의 타 지역 거래, 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서울 거주자들이 지방 아파트를 매입하는 원정 투자. 네, 지금 뭐 부동산 거래가 많이 죽었으니까 또 이렇게 서울 사람들이 지방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지방에도 또 큰 부자들이 많죠. 그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옵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집을 하나씩 사두는 것은 당연한 트렌드인데요. 자, 4인 가족이 지방에 한 채, 서울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트렌드입니다. 자, 이제 다주택자 규제가 사라지면 이 트렌드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자, 서울 신속통합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직후에 시공사를 뽑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큰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모아주택이 특히 그렇고요. 재개발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서울 핵심지 빌라 투자를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자, 새해 경제 정책 방향, 거래 실종, 집값 급락에 서울 강북, 경기 광명 규제 해제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지역은요, 서울, 과천, 성남, 광명, 하남인데요. 앞으로 강남을 제외한 서울, 과천, 성남, 광명, 하남도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자,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사항이고요. 자, 하림의 혁신입니다. AI 물류인데요. 거미 로봇이 밤새서 재고로 파악하고 수도권 주문 2시간 내에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물류창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마트는 더 위축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매출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집을 구하는 기준이 배송이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즉 수도권의 가치는 더 상승할 것입니다. 자, 14년 월급 모아야 더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14년이면 아주 좋은 상황인데요. 한경 기사에서 말했듯이 네, 저는 쓰레기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방 아파트가 급락에 서울 거주 원정 투자가 뚝 떨어졌다. 자, 한경과 똑같은 뉴스인데요. 뉴스를 보내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동산 연착륙에 힘 싣는 정부 징벌적인 규제를 풀어서 시장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자, 정부는 작심하고 규제를 풀 것입니다. 목표는 거래의 활성화입니다. 거래가 과거처럼 활성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현재의 10배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급매가 사라지고 급매가 사라지고 일반 가격의 부동산만 남을 것입니다. 저가의 급매가 사라지면 매매가는 당연히 상승하는데요. 민주당은 계속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도 큰 트렌드는 거래의 활성화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전태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